자, 오늘은 그 새로운 나라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 것인가, 뭐 좀 환경도 그 주거 환경 뭐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어차피 상상의 나래를 펴는 김에 좀 생각을 좀 해볼까 해요. 새로운 국가 체계에 걸맞은 미래의 환경을 상상해 봅니다. 레일을 따라 차량이 다닌다면 지금의 기술로도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꽤 그 기술계에서는 화두죠. 경제계에서 꽤 화두예요. 자동차 업계에서 화두고 전자업계에서도 화두예요. 운전사 없이 뭐 원하는 목적지에 이렇게 갈 수 있게 된다면 편하겠죠. 일단 편한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도로 위를 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변수와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레일 위를 달리게 된다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변수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좀 단순해져요, 구조가.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현재의 기술로도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을 만큼 완벽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운전이 필요 없고 사고 확률이 0에 가깝게 되고 이 레일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일 경우에요. 그 다음에 막힘이 없고 고속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막힘이 없다는 거는 계산식으로다가 풀어서 막히지 않게끔 컨트롤을 하면 되는 거죠. 레일의 건설 비용은 아스팔트 도로보다 저렴하고 차량의 조향 장치가 없어지는 만큼 구조가 단순해지며 제어가 용이하고 차량 제작비도 적게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레일이 수송 기반의 주력이 되지 못하고 한정적으로만 사용되었던 이유는 뭐 일단 그냥 이건 그냥 제가 가볍게 생각해 본 거예요. 첫째, 그 레일이 놓여야만 다닐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동차는 굳이 포장된 길이 아니더라도 이미 있는 길 위를 어떻게든 갈 수 있으니까 뭐 철도 차량은 철도가 놓여야만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기계화된 운송수단이 필요한 곳에서는 자동차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거는 도로를 특별히 놓지 않아도 그냥 갈 수는 있으니까. 그런 늘어나는 자동차를 위해 포장도로를 놓아주니까 자동차의 이점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다시 선택되면서 늘어나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요, 저는. 하지만 이제 어차피 도로도 포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니까 양자 간의 비용과 효율에 대해 다시 따져가지고 이후의 수송 기반 시설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 봄직하다고 봅니다. 가정이지만 길이 있는 모든 곳에 레일을 깐다면 레일이 가진 제약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일이 한정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운전자가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에요. 레일을 따라가면 그 특성상 레일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방향 바꿀 수 없죠. 결국 차량을 멈추고 내려서 레일을 바꾸든가 밖에 레일을 바꿔줄 사람이 존재하든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운행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누군가 딴 사람이 필요해요. 그 방향을 바꿔줄. 이거는 이제 개인 차량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여러 방면에서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운전자가 없어도 되고 레일을 바꿔줄 사람도 없어도 되고 차량 쪽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레일 하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레일이 도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수하므로 레일을 사회 기반 시설로서 건설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합니다. 레일을 지상으로부터 위로 올려가지고 자연의 식물과 동물이 지면을 점유하도록 하자고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는 동식물이 풍부할수록 여러모로 쾌적하겠죠. 건설의 신속함과 저렴함을 위해서 조립식으로 레일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레일을 달리는 차량의 동력원이 무엇일지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근시일 내에 자기부상으로 고속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지금 처음 실용화시킨 게 상하이 공항, 국제공항에서 상하이 푸둥인가요? 건물 높은 거 있는 동네까지 한 40km 구간을 자기부상식으로 달리는데 그게 400km까지 내죠. 건설해 놓은 레일은 어디까지나 기반일 뿐이고 그 위를 달리는 동체는 동력원이나 추진 방식이 무엇이든 언제든 쉽게 해당 형태로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걸 상상해 봤어요. 이런 식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어서 위에 레일을 까는 거죠. 삼각형 교각을 크기별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뭐 삼각형인 이유는 하중을 잘 받고 조립이 쉽고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될 정도로 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제가 어떤 엔지니어링적으로 이거를 뭐 심각하게 뭐 이렇게 따져본 건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상상이에요. 그 다음 상부의 레일이 교각 간의 역할을 겸하는 거고요.
삼각형 교각은 전선, 상수관, 하수관, 통신선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도 겸할 수 있겠어요. 요 밑으로다가 어떤 상하수도, 뭐 그다음에 전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지나가면은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전봇대 이런 거 없이 상하수도를 뭐 이렇게 땅 밑에 묻어서 뭐 어디가 터지면 그거 공사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럴 필요 없이 어떤 이렇게 노출 설치하면 유지 보수도 편리하고 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죠. 어차피 레일 깔린 곳에다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그 송수관이 이렇게 많은 곳에 많은 나라들에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것이 요 삼각형 내부 구조로 들어가서 전국을 잇는다. 레일을 지상에서 10m 정도로 높이 올리면 지상의 동물은 방해받지 않고 오갈 수 있어서 좋고 시설의 파손 염려도 돌 수 있겠죠. 한 요 높이를 한 10m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홍수나 폭설이 있어도 차량의 운행에는 영향이 없게 되겠고 높으니까 운행 중에는 전망이 좋고 멀리서 관제하기도 좋으니까 뭐 여러모로 좋아 보여요. 그 레일 위를 달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뭐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엔지니어들이 상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를. 제가 이거를 좀 동영상으로 좀 일단 보자고요. 말로 하면은 어떤 상상이 잘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모노레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가 있어서 균형을 스스로 잡을 수 있고 고속 주행에는 한쪽으로 기울여서 가면서 원심력을 상쇄할 수도 있고 그런 모노레일도 뭐 지금 형태의 모노레일이랑은 좀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볼게요, 같이. 뭐 서울에서 부산 갈 적엔 이런 모양새로 이제 가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100년 전쯤에 그 독일에서 운행하는 모노레일, 이 모노레일 제가 10m 정도 위로 올린다 그랬잖아요. 삼각형으로. 뭐 그런 비슷한 모습이에요. 한 100년 전에 운행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독일에서요. 이렇게 모노레일이 이렇게 위쪽에 달린 모노레일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어요. 지상에서 한 10m 정도 철골 구조로다가 올렸죠. 이런 식으로 달려가요. 요건 삼각형 구조죠.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요 삼각형을 완전한 삼각형을 만들어서 아무데나 그냥 던져놔도 되는 그런 식의 조립식을 얘기한 거고요. 비슷해요. 이게 어떤 역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도 운행되고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장면을 상상하면은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모노레일입니다. 그 다음 어떤 도시 간의 이동도 이렇게 레일을 깔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놈도 있지만 이 레일을 깐다는 거는 날아다니는 놈에 비하면 에너지 소모율이 엄청나게 적을 거예요. 그 레일 위를 어떻게 달리냐 하면 주행선과 분선을 두어서 주행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분선을 통해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자동차들인데 이 자동차들이요 이렇게 쭉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본선을 따라서 지나가요. 근데 요 놈이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대전에서 볼 일이 있어요. 대전에 갈 차예요. 나머지는 부산까지 가는 차들이에요. 방향을 바꾸고 싶은 얘만 요 앞에가 쑥 떨어지면서 얘만 방향을 바꾸고요.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얘는 속도가 팍 죽어요, 이제. 얘는 속도가 팍 죽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쭉 가면서 뒤에 놈이 따라 붙어서 다시 하나가 돼서 이거는 고속하에서 그냥 제어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앞에 놈한테도 언젠가는 붙겠죠. 그러면서 고속으로 앞으로 가게 돼요. 쭉 갑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고속 주행선의 속도는 진공 튜브를 설치할 경우 시속 1000km를 넘어서 운행할 수 있고요. 자기 부상식으로 할 경우 500km.
바퀴식으로 할 경우에는 300km가량의 속도를 낼 것이에요. 요 본선은 서울 부산 가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진공 튜브다 그러면은 뭐 30분이면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앨런 머스크라는 그 테슬라 회장이죠.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그 하이퍼루프라는 거예요. 그 방금 얘기한 진공 튜브 속을 달리는 열차를 도시간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안 받고서는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부상으로. 이 미래에 대한 상상과 실현은 뭐 많은 곳에서도 사실 뭐 하고 있어요. 뭐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상상을 하고 상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실제로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도를 하고 있고 짓고 있고 그래요. 테스트 센터를 짓고 있고 테스트 레일을 깔았고 그래요. 바닥에는 자기 부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공 파이프를 통해서 열차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차여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뭐 1인승이 됐건 2인승이 됐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은 돼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개인 운행 차량들이 그 관제에 의해서 열차로 서로 연결돼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봐요. 요거는 일단 진공 튜브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진공 튜브가. 이런 식으로 실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완성되면 이런 모습으로 아마 도로 옆을 지나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분선으로 넘어오면 속도를 줄여 지방 주행선의 속도에 맞춰 합류하게 되면서요. 다시 원하는 방향의 분선으로 갈아타면서 단계적으로 속도를 줄여 집 앞까지 가는 식으로 운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모양새의 차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요 각각 하나가. 그 다음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 제어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동하는 동안 잠을 자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 뿐이에요. 앞 차량과 거리를 유지할 필요 없이 그냥 도킹해서 운행하면 훨씬 안전하고 제어도 용이하고요. 에너지 소모도 효율적일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는 그 넥스트 퓨처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개인 자동차가 있죠. 이런 개인 자동차가 그 앱으로다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라고 부르면은 차량이 집 앞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태워요. 태우고선 이렇게 가는 중에 도킹을 하는 거예요. 도킹을 하면 열차가 되는 거죠. 열차가 돼서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이 중에 중간께 한쪽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다시 붙고 이 사업도 지금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를. 근데 이거는 어떤 일반 차량에 지금 적용을 한 거고요.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는 거죠. 내 집 앞으로 이 차량이 오면 난 타고서는 그냥 목적지에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레일 위에서 구현하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고 안전하고 속도도 빠르게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는 하는 거고요. 분선으로 빠져야 할 차량이 있을 경우 도킹을 해제하여 해당 차량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동영상으로. 이 경우 레일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차량이 분선으로 나갈 준비를 갖추는 체계여야 합니다. 요 레일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요 개인 차량들이 요 밑에 바닥이 어떤 가이드가 이제 움직이면서 바깥 레일을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돼요. 레일을 벗어나지 않게 유도해주는 가이드를 주행선에서는 양쪽 모두 내렸다가 분선으로 빠질 때는 한쪽을 들어주는 식으로 제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그 공장 자동화의 그 컨베이어 자동화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이런 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대단한 어떤 아이디어,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가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기술들을 조합해서 이런 미래의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상상과 제안을 해보는 것 뿐이죠. 주행선이든 분선이든 목적지까지 멈춤 없이 달리게 되니 속도가 빠릅니다. 이 차량들 처음에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했던 차량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림 같은 풍경에 남이 한 집에서 서울 회사까지 가볍게 출퇴근할 수 있을 거예요. 30분이면 오는데요, 30분이면 와요. 서울까지.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운행 비용이라고 해봐야 전기료가 거의 전부이니 운전사가 없으니까 인건비가 안 들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껏해야 2, 3천 원 남짓한 비용으로 다닐 수 있을 것이고요. 전국의 관광지는 언제나 관광객들로 북적대는 활기를 맞이할 거예요. 이동의 비용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빠르고 비용이 안 되니까. 게다가 힘도 안 들죠. 한숨 자고 나면은 한숨 잘 시간도 안 돼요. 뭐 전국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나 1시간 내에 가는 거예요. 뭐 운전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AI가 일자리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동영상으로 올린 게 있어요. 경제 이슈 편에. 그거 좀 보시면 돼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자동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뭐 괴롭게 산다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어떤 자동화된 어떤 로봇의 노동을 누리자고요. 그래서 즐거운 삶을 누리면 돼요 그냥. 차량은 승객용, 화물용 등등 여러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고 탑승 인원과 적재물의 형태에 따라 길이도 다양하겠어요. 뭐 큰 놈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큰 짐을 운반하고 아니면 사람을 운반하고 큰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도어투도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그 패신저라는 영화인데 이게 약간 좀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어떤 그 주거 환경이랑 접목돼서 약간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차량이 어떤 집들 사이로 이렇게 다녀요. 건물 안에서. 그래서 집 앞에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차량이 서요. 그럼 우리가 부산에 가고 싶다 그러면 집 앞에서 그냥 딱 타는데 이게 대중교통이잖아요. 대중교통인데 집 안에서 타서 목적지의 건물 안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멋지죠? 지금의 개인 자가용 의 장점과 대중교통의 장점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에너지 손실과 자원 소모가 훨씬 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는 자원은 우리가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또 쓰면 되는 거고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므로 굳이 소유할 것 없어요. 필요한 때에 호출하면 문 앞에 가서 열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해요. 내가 몇 명이다. 그럼 집 앞에 와서 이렇게 딱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차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공공의 차량 대중교통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가용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대중교통인 거예요.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고요. 꼭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앉아야 될 필요 없죠. 어차피 이거는 다른 차량이랑 어떤 열차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에너지 효율은 좋아지는 거예요. 화물도 문 앞에서 혹은 실내에서 싣고 목적지를 세팅하면 알아서 도착하고 사람만 그렇게 자동으로 운전사도 없는데 뭐 사람만 자동으로 다닐 필요 있나요? 화물도 다 그렇게 자동으로 다니는 거예요. 소량의 짐도 바로바로 저렴하게 배달할 수 있다면 뭐 택배가 주문하자마자 바로 집 앞에 오는 거죠. 지금은 다음날 받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편해진 거지만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면 그 배송비 2,000원만 내면 집 앞에 그냥 딱 와서 문이 딱 열려서 물건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택배 박스에 굳이 포장할 필요도 없죠. 물건 하나씩 이렇게 돌아다닌다면은. 생활과 업무가 매우 편리해질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진공튜브가 올려진 국제선을 통해 마하의 속도를 넘나들며 외국으로 다니는 시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까 하이퍼루프 봤죠? 앨런 머스크가 지금 개발 중인 뭐 그런 거가 만약에 시속이 1000km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미국까지 8시간, 9시간 집 앞에서 딱 타서 미국 세팅하면은 캘리포니아 어디 딱 세팅하면은 뭐 한 10시간이면 도착해 있는 거예요. 멋지죠? 미래는 멋져요.